얘들아, 봐봐. 오늘 할 거는 7단원 방정식과 미분인데, 방정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방정식의 목적이 뭐죠? 그렇지. 해를 구하는 거죠. 해 구하는. 맞아? 근데 예를 들어 이런 1차 방정식 같은 거 봐봐요. 이거 해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a가 0이 아니라면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든가 아니면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럼 최후의 수단은 뭐야? 뭘 이용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내가 하는 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3차 이상의 방정식 같은 게 문제예요. a가 0이 아니라면 요런 거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런 거에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죠? 3차 방정식의 조립제법, 그러니까 인수분해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거에 근해 공식이 존재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존재해요. 카르나도의 공식이라고 있어. 근데 나도 외우지 못해. 너무 길거든. 알겠어? 그래서 쓰지 않는 거야. 내 말 이해해?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할까 안 할까? 해. 걔의 공식을 우리가 페라리의 공식이라고 얘기해. 근데 걔도 우리가 외우지 않는다고. 너무 길어서.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5차 이상은 존재할까 안 할까? 해요. 이건 안 해. 알겠어? 이건 대수적으로 증명이 됐어. 5차 방정식 이상의 해는 근해 공식으로 유도가 되지 않아. 그냥 근해 공식이 없어.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요 3차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를 구하고 싶은데 해를 쉽게 못 구해.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해는 구할 수 없지만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일단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했죠? 판별식. 2차 방정식일 때만 판별식을 쓰죠. 채은아, 2차 방정식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뭘 그리죠? 그래프 그리죠. 요 y는 fx의 그래프와 또 어떤 그래프를? y는 0. 이게 무슨 축이에요? x축이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x축과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은 게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거 이해하세요? 야, 장난치면 다 녹음돼. 하지마. 알겠어? 집중해서 대답만 해. 다시 자 봐봐. 자 편집 좀. 다시 봐봐.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어떻게 구하자고? 요거와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것과 동일하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방정식과 미분은 간단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 두 번째, fx는 gx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의 그래프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 그려. 그럼 각각의 교점의 개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프의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의 교점의 개수가 내가 구하고 싶은 실근의 개수다. 이해했어? 내 말 이해하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좀 특별한 경우를 보면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하시면 금방 이해가 갈 거거든? 금방 이해가 가면 그걸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놔야 돼.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어려워.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자,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 개혁이 몇 가지로 나뉘었죠? 세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얘. 두 번째가 얘. 세 번째가 얘였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저 기억이 0입니다.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도함수 실근. 그렇지.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이거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이 정도는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잘 봐. x축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거죠? 0개. 교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한 개 있는 거죠. 자, 1번의 경우에는 실근이 한 개예요. 자, 두 번째 경우에 실근이 몇 개죠? 두 개죠. 맞습니까? 세 번째 경우는 몇 개예요? 세 개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실근이 하나,
2번의 경우 실근이 2개, 세 번째 경우는 실근이 3개라고 했어. 이해했냐? 그러면은 X축의 위치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자, 왼쪽의 그래프랑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뭐가 존재하죠? 얘는 뭐가 존재하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고 좀 판단하고 싶다고. 그럼 X축이 1번에 위치해 있다는 거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뭐가 같아? 그렇지, 부호가 같다라는 거 알겠어? 이해했어? 자, 다시 1번에 위치해 있다는 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고.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으면 둘이 곱해서 뭐가 될까? 양수지. 그래서 실근이 하나가 되는 거는 뭘 따지면 되냐면 극대값과 요 극소값의 곱이 양수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실근이 2개라는 거는 얘네들의 곱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고, 실근이 3개라는 거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하나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 맞아? 그럼 두 번째 경우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맞아? 그럼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X축이라고 봅시다. 얘네들은 실근이 다 몇 개죠? 한 개죠. 여기도 다 한 개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를 지나치면 3중근이기 때문에 실근이 3개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해했어? 하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다 하나씩이에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즉 얘는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고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1개라고 한 겁니다. 내 말 이해하시나요?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1-1번 보시면 저 3, 4방정식이 있는데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방금 뭐 했죠? 우리가? 극대극소. 그렇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준경아,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기 위해 얘를 내가 fx라고 한다면 얘를 뭐 해야 되죠? 얘를 뭐 해야 되죠, 우리?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 빼기 3인가요? 그럼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x 빼기 1인가요? 요게 0이 된 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랑 1 요렇게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 가져요? 극대값 1에서는 극소값 같죠? 그럼 얘네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의 마이너스 1과 f1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2 플러스 A인가요? 네.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A 마이너스 2인가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며?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요게 된다는 거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이중근 한 개랑 아니면 이거와는 다른 한 개의 실근을 가는데 그때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답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2하고 0. 그렇지. A가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나오겠죠. 2. 맞습니까? 세 번째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요.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요. A 값의 범위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볼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3, 4방정식이 있는데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조건이 뭐냐면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2개를 가져야 된대. 그럼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극대극소가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단은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되죠. 얘를 역시 fx라고 두면 얘를 미분해 볼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이 미분하면 얼마죠? 3x 제곱, 그 다음에 6x 빼기 이렇게 나오냐? 얘 정리하면 얼마냐? 3으로 묶으면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냐? 됐어?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1이나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지금 3이잖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실근이 3개 존재한다고 했으면 x축이 여기 있다라는 이유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 되거든? 맞아? 그럼 그거 먼저 써볼까? 그거 먼저 쓰면 어떻게 되냐? f의 마이너스 1 계산하고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얼마냐? 얼마야? 5.
5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F3의 계산하면 얼마야? 27, 27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7 빼기 M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려면 얘랑 얘 곱이 0보다 어떻게 돼야 한다고? 작아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했어. 얘가 어떻게 돼? n-5로 바뀌고 n 플러스 27로 바꿔줘요. 맞아? 그럼 이때 해당하는 m의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 얘는 우리가 세 시근을 가질 조건이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음의 실근이 한 개고 양의 실근이 두 개래. 그럼 얘를 음과 양으로 나누어주는 기준은 뭐죠? 0이죠. 그럼 0이라는 것은 뭐죠? 0이라는 것은 뭐죠? 0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y축이면 양 양의 실근이 두 개고 음의 실근 하나 맞죠? y축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y축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음의 실근이 두 개고 양의 실근이 하나죠.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0이었을 때 그렇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을 보고 그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y 절편 절편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y 절편이 어떻게 돼야 한다? 0보다 더 훌륭한데? 자, y절편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에다 0 집어넣어. x에다 0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m이죠? 이게 0보다 더 커야 한다고.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얘는 m이 0보다 작은 거잖아?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답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미분했으니까 다시 해보면 아까 3으로 묶여서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지? 이게 맞냐? 아까 이렇게 됐지. 맞아?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3이었잖아? 근데 양의 실근이 하나고 두 개 호근을 가지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 뭐 여기 있어. 실근이 하나니까. 이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양의 실근이 되려면 y축도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지. 맞아? 그래 양의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럼 일단 얘는 뭐냐면 실근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요 f-1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얼마였어? 너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아까 얼마였어? 5 마이너스 1 요거였냐? 그 다음에 3 집어넣은 게 얼마였어? 그렇지 마이너스 27 빼기 m이었지. 얘네들의 곱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m 플러스 27과 m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잖아? 둘 다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한다고 했지? 그럼 얘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7보다 작고 m이 5보다 커야 되겠네? 내 말 이해해? 그 다음에 y축을 따져주는 거 y절편이라고 했어. 그럼 y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f0이 지금 마이너스 m인데 얘는 또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 작어? 작아야지만 이게 양의 실근을 갖잖아. 맞아? 그럼 얘는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하니? 그럼 얘랑 이거의 공통범위가 뭐야? m이 어떻게 된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내 말 이해했냐?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음의 실근 하나랑 음의 실근 한 개랑 양의 이중분을 갖는데 자 그렇게 된 m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나와야 할까? 자 음의 실근이 한 개고 양의 이중분을 갖는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 어쨌든 이게 접해야 되지. x축이 여기 있어야 하는 거지. 맞아? 네. 근데 여기 있으면은 되냐? 여기 있으면은? 음의 실근 하나고 양의 이중분이 생겨? 아니지. 중분이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랑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뭐가 여기란 얘기야? 여기가 지금 3.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3인데 3을 집어넣은 값이 뭐였는데 얘지. 그러니까 이 극소값이 0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극소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27 빼기 m이 0이 돼야 하잖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은 마이너스 27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자 봐봐.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요 3차함수랑 직선이 있거든? 요 3차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역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빼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3개라는 거는 f랑 g라고 두고 그럼 f에서 빼기 g를 했어. 이 함수를 h랑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잖아. 됐어? 그럼 요랑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도 된다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한다는 거는 얘를 뭐 해서 미분할까요? 이 그래프를 역시 그리고 싶다고. 그럼 3x제곱 빼기 3이잖아요? 얘는 또 3으로 묶이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럼 극대의 극수의 곱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0보다 극대의 극수의 곱이 0보다 작아야 한다고. 그럼 저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가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얼마죠? 얼마인가요?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랑 3 마이너스 A 곱이 0보다 작아야 한다고. 역시 마이너스 1을 양쪽에 2번 곱한다? 그럼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즉 중분을 하나 갖고 그거와는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때 A 값의 범위는? A 값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3이 돼야 되겠죠? 얘가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가 3보다 크다가 되겠죠. 내 말 이해하냐? 어렵지 않지? 자 4번 문제 보시면 1,a에서 요 3차함수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1,a가 요 곡선이 있는 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요 곡선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근데 우리가 접선 문제를 풀 때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풀었죠? 자, 내 질문이 뭔지 이해가 가나요? 다시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이 뭐였죠? 그게 뭐였죠, 얘들아? 안 먹었어요. 접점을 먼저 가정하라고 했죠. 맞아요? 접점을 모르니까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면 y좌표를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돼? 불러봐. 이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y1 됐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뭐 집어넣어? t 집어넣은 게 그 점에서의 기울기잖아. 얘 미분하면 뭐야? 3 뭐야? t 제곱 빼기 1 그 다음 x 빼기 t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좀 정리하면 y 빼기 t 세제곱 플러스 t는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3t 제곱 빼기 1의 x 또 정리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에 x 얘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뭐 지난다고요? 얘가 뭐 지난다고요? 1,a를 지난대요. 그럼 a는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잘 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접점 역시 몇 개 이상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2개 이상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찾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이상 나와야 한다? 2개 이상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모르니까 이 함수를 ft라고 놓고 이 그래프랑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t 제곱 6t 이렇게 나오냐? 마이너스 6t로 묶는다? 그럼 t 마이너스 1이지. 얘가 0이 되는 t 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잖아. 3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그냥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한다는 거 이해하냐? 네. 이건 처음 보지? 아니냐? 0이랑 1. 보통 선생님 양수를 바꿔서 그렸잖아? 그래서 한번 음수를 그냥 해봤어. 0일 때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자, 1일 때 값이 얼마예요? 1일 때 값이 얼마예요? 0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y축이야.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돼야 돼? x축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교점이 2개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y는 a라는 걸 한번 그려보면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얘를 포함해서. 맞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점을 접점을 잡고 그 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이해해요? 맞아. 얘기해주고. 장성환 어. 성교육 영상 아, 성규 영상? 그 네가 교육 좀 해줘. 현재 현역이 중3, 현역 중3이라는 성교육. 성교육 뭐 할 건데 얘기해봐. 네. 성환이의 성교육. 영상 자료 좀. 영상 자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하나 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자료? 다 불펌이잖아. 그냥 해외 어. 긍정적인 사례들. 해외 긍정적인 사례. 자, 해외 긍정적인 성교육 사례 하나만 얘기해봐. 폰 어. 일본에서도 있고. 일본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일본에서요? 어, 일본에서 어떤 거? 아 올바름보다 부정적이 낫지 않을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 성교육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어? 외국어를 일본에서는 공부할 수 성교육을 있도록. 어떻게 하는데? 되게 개방적이에요. 개방적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장소 불문. 아 장소 이런 걸 예를 들어 지하철 아니 그거 안에 신나만 해줘. 지하철.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일단 미분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걸 할 텐데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저 닫힌 구간에서 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얘를 증명하고 싶으면 무엇을 보여주면 될까? 수예요? 수투예요. 이거 마저 해야죠.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요 지금 fx라는 함수가 이 닫힌 구간에서 어떨 때 fx는 항상 이 구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구간에서 뭐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극소가. 극소가 아니라 극대가 아니라 최소. 그렇지 최소값 알겠어? 그러니까 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소값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저 구간에서 fx는 다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나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요 닫힌 구간에서 어떤 걸 증명하고 싶냐면 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면 되겠어요? 똑같이. 뺑기. 그렇지. fx에서 gx를 뺀 거. 요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저 구간에서 fx는 다 gx보다 크겠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거는 어떤 구간에서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역시 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근데 이 구간에서 물론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도 충분하지만 그게 잘 안 보여질 때 그러니까 최소값을 잘 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떤 걸 보여주면 되냐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돼요. 첫 번째는 f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시키고 fx가 저 구간에서 무슨 함수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증가함수. 그렇지. 훌륭한데? 얘가 증가함수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 구간에서 fx는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풀 문제는 요 세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시작할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데 이거 녹화 중이에요? 네. 왜요? 궁금해서요. 성교 지키고 있었던 거야. 여기 조금만 고민해볼게. 올릴지 말지. 편집줄. 자, 내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내가 보고 싶은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고 싶은 게 뭔데요? 자, 편집. 자, 봐봐. 지금 뭘 하라 그랬냐면, 5번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렇게 되는 뭘 찾으라 그랬냐면, k의 범위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놨어. 얘를 내가 fx라고 놨거든? x 4승 4k 세제곱 x 플러스 4. 그럼 얘가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되는 k의 범위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라고. 쟤는 이해해요? 네. 그럼 얘를 우리가 뭐 하겠어요?
미분. 그렇지.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하겠죠. 자, 미분해봐요. 4x 함수. 그 다음은 12에 그럴까봐 내가 물어봤어요. 다시. 4K 상승. 그렇지. 그냥 4k 3승이죠. 왜냐면 x에 대한 함수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고 싶었죠. 그럼 얘를 4로 묶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k x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k일 때 존재하고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얘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왜요? 혹은 그러니까 왜 허근이죠? 한배. 한 변씩이 0보다 작으니까 k제곱 빼기 4k제곱은 항상 음수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실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k 하나죠. 잘 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되죠? 도함수의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이해하나요? 얘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얘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k에서 뭐가 되죠? 플러스. 극소죠, 극소. 극소이자 뭐가 되는 거야? 최소이다. 이게 꼭 써줘야 돼. 알겠어? 내 말 이해했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데? 요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서 이거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면 된다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자, k 4제곱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k 4승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k 4승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된다고. 됐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k 범위 찾으래.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싶지 않냐? 그럼 이렇게 되면 되네. 이게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 가능하지. 이해하냐? 이 정도 인수분해는 금방 하죠? 그럼 얘는 또 역시 항상 양수죠?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k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얘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도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저게 왜 극소예요?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k라는 점에서 생겼어. 마이너스 k라는 점에서. 얘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해해? 이해해? 왜 이게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k잖아. 이거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어떻게 알아요? 야, 얘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k야. 그럼 요것만 보자. 얘는 항상 양수니까. 예. 요 x 플러스 k만 보면 이 그래프 아니야? 아 그럼 그러네. 이거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니까. 됐어? 또 이상한 거? 없어?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은 뭐냐면 fx랑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범위 내에서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k의 범위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내가 두 번째 정리 있었죠?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fx 빼기 gx를 내가 hx로 한번 놔볼까? 얘를 계산하면 얼마냐? 5x 3승 빼기 15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요 구간에서만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되면 항상 얘를 만족시키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역시 뭐예요? 미분하겠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5x 제곱 30x 이렇게 나오냐? 그럼 얘 15x로 묶이면 어떻게 돼? x 빼기 2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0과 2지.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0이 되는 값은 2 하나지. 그럼 그 점에서 무슨 값 같지 지금? 자,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 얘가 0이랑 2야. 요 점에서 무슨 값? 극소지. 극소이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2에서 극소이자 최소. 요거 꼭 명시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냥 무조건 최소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극소값들은 다 최소값이야? 그건 아니니까.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2를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8, 5, 40, 그 다음에 얼마야? 60, 그 다음에 k-2. 요게 0보다 크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얼마인가요? k가 2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하나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이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자. 여러분들 연습 문제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범위 내에서 얘는 자연수고 얘랑 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역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두 수의 빼요. 차죠. 이 두 수를 빼볼게요. 두 식을 빼볼게요. 그럼 두 식을 뺀 거를 내가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x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2n제곱 x 맞아? 그 다음 상수만 쓰면 어떻게 되지? 요거 먼저 써줄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승 얘는 뺐으니까 뭐가 되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냐?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이거의 최소값을 알고 싶잖아. 일단은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n 플러스 1에 x n승이지. 자, 요걸 미분하면 뭐가 나와? 밴드 어떻게 저렇게 어? 밴드 어떻게 저렇게 돼요? 분배가 없지. 요거 뺐어. 그 다음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 얘는 그대로 왔어. 무슨 소리? 아니 이 두 식을 뺐다고. 근데 밴드 어떻게 저렇게 두 개가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오른쪽에 있는 식 어떻게 두 개가? 요거야? 아니 요 식에서 얘를 뺐다고. 예. 그럼 얘잖아. 얘 그대로 왔잖아. 요거 계산한 게 이거잖아. 요거 분배 법칙하면 얘잖아. 얘 그대로 왔잖아. 뭐라고요? 아니 뺄 생각도 못하냐? 아, 예. 아니 요거를 전개한 거를 뺐어. 이거 곱하기 이걸 그대로 썼잖아. 얘 곱하기 얘는 그대로 썼잖아. 아, 됐어? 자 그러면 얘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알고 싶어. 자 그럼 얘를 뭐로 묶여? n 플러스 1로 묶이냐? 그럼 x n승 빼기 1이지. 됐어? 요게 0이 되는 x가 뭐가 있죠? 요게 0이 되는 x가 뭐가 있어요? 1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위 내에서는 0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고. 내 말 이해하냐? 내 말 이해했어? 근데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요 도함수의 보호는 어떻게 돼 지금? 그렇지. 얘는 다 지금 뭐야? 얘가 항상 양수지. n은 자연수니까 어차피 양수고. 이해해?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해? 요 2라는 점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어디다가? 여기 식에다가.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얘랑도 지워지지. 그러니까 f2가 0이지. 맞아? 그럼 내가 fx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는 몰라. 여기 n 플러스 1차항의 함수라는 거밖에 모르잖아. 하지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2일 때 0을 지나고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증가함수니까 여기에 오른쪽 부분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따라서 뭐가 결론이 난 거냐면 두 가지만 보여주면 된다 그랬어. 요 구간의 시작점 f2가 0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양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 fx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따라서 요 식을 1번식이라고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이 2번식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등식과 미분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제를 다 하나씩 들어줬거든? 첫 번째는 fx가 0보다 클 때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둘이 뺀 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 최소값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뭐 7단원을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연습 문제는 좀 고민을 해서 풀어야 돼요. 질문 받아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해두고